그 결과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추측에 타당하지 않은 사례들이 나타날 때마다 추측의 조건을 첨가하여 처음에 추측이 성립하는 영역을 계속하여 축소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얻어진 새로운 추측은 처음 추측에 증명된 부분 추측들과는 동떨어진 다른 추측이 얻어질 수도 있어요. 그 결과 축소된 영역 밖에 반례가 존재하지 영역을 더 축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계속 추측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추측이 타당한 영역으로 추측을 제한하여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과대 또는 과소의 일반화를 초래할 여지가 있으니 추측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지언정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좋아, 이거를 지금 반례라고 보기도 하지만 내가 가진 추측은 안 돼도 혹시 이 추측과 다르게 이 부분 추측이 될 수도 있잖아. 따라서 이 예를 부분 추측에 한번 넣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해해보자. 그러면 1단계 얇은 고무막으로 됐어. 그리고 한쪽 면을 잘라서 펼칠게. 잘라요. 그리고 펼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껏 딱 보이죠? 이쪽 면은 펼쳐질걸요? 뭔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쪽 면은 펼쳐지지가 않아요. 왜요? 여기는 쭈그러들잖아요. 그 외에 앞에 있는 다른 예들도 보니까 1단계에서 얇은 고무막으로 돼서 펼쳐보자 라고 했는데 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내가 처음에 선택했던 이런 다면체들이 다 펼쳐지는 다면체였던 건데 원래 펼쳐지지 않는 다면체가 있었던 건 아닐까? 맞습니다. 또한 1단계로 펼쳐는 졌는데 내가 대각선을 넣었을 때 삼각형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다면체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 페이지로 갈게요. 178페이지 아래 보면은 다면체가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왼쪽에 있는 다면체는 얇은 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뭔가 잘라서 펼칠 때 가운데가 쭈그러들어서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분명히 맨 아래 거를 잘라서 펼쳐요. 그럼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링 부분이 있어요. 그 링 부분에다가 면을 하나 추가하면 나머지에 면이 하나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180페이지 넷째, 반례가 출현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을 찾아 그것을 원래의 추측에 합체시키고 증명을 고치는 방법이 보조정리 합체법입니다. 지금 원래의 추측의 증명 2단계를 합체시키게 된다는 거는요. 앞에 이걸로 한번 볼게요. 좋아요. 여러분들 요거 지우고 세 번째 반례를 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다면체를 지금 시작으로 했어요. 밑에 면이 얇은 막이라고 되어 있다. 잘랐다. 펼치자. 펼치면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얘네들을 받치고 있는 이 면이 있죠. 이 면이 이렇게 링처럼 돼요. 그리고 아래는 얘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펼쳐지죠. 그때 가운데 요 안에 있는 거는 앞에서 이 다면체를 펼치듯이 했으니까 모두 삼각형으로 나눠지는데 이 링 부분 보세요. 이렇게 내가 대각선 하나 추가시켰더니 링의 어디에도 지금 전혀 면이 추가되지 않죠.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한다? 여기 2단계가 맞지 않는 얘가 있었구나. 즉, 대각선을 추가시키면 뭔가 면이 하나 추가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인정했는데 안 되는 다면체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이 부분 추측이 유지가 되면서 이였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몰랐던 걸 찾아낸 거죠. 찾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우리 책에서는
대각선을 분해할 때마다 면도 두 분으로 되는 단순 연결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단순 연결. 커넥티드가 됐다는 건 안과 밖이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단순 연결인 다면체라는 거를 그전까지 몰랐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원래 추측에다가 이 단어를 추가시켜서 처음에는 다면체는 그랬지만 이제는 단순 연결인 다면체에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수정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단순 연결 다면체에서는 이게 됩니다라고 수정을 하는데 이런 걸 보조정리 합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찾았는데 그 찾을 때 사용했던 도구가 뭐예요? 증명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고려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증명 안에는 새로운 지식을 증명할 때 쓰는 정당화도 있지만 찾을 수 있는 지식의 발견도 있다라고 해서 그 뒤에 증명이, 즉 연역적인 행위가 지금의 발견과 정당화를 모두 가지게 된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얘를 뭐라 불렀다? 다섯 번째, 보조정리합체법이라 불렀다.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 보조정리합체법에 의해서 지식은 끊임없이 발전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역사적으로도요. 다시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평등수렴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발레가 나왔어요. 1807년 프리에 의해서 불연성 함수를 발견하였으며 1820년 코시가 연속함수의 임의에 수렴하는 급수의 극한의 연속이라는 정리를 증명하는데 아벨이 다시 예외가 되는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1847년 사이델, 즉 바이오스트라스 학파의 한 일원인 사이델이 야 여기에 뭔가 새로운 급수가 있구나. 불연속이 되는데 새로운 조건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평등수렴이라는 조건을 원래의 조건으로 추가를 시켜서 지금의 평등수렴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수학적 지식은 원시 추측이 제한되고 증명되고 반례가 출현하고 증명을 분석하여 추측을 개선하고 새로운 개념이 발견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준경험 과학이라고 했던 거죠. 이와 같은 라카토스의 지도법을 조금 더 현장에서 활용할 수는 있지 않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준경험주의 수리 철학을 학교 수학 교육에서 구체화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얘기해요. 쉽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 요 그림은 개인적으로 이제 보시도록 하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른쪽에 1993년 강문봉이 삼각형의 중점 정리, 피타고라스의 수 등 학교 수학의 여러 내용의 학습 지도 과정을 준경험주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전개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을 판정할 때 쓰는 방법이 처음부터 있었느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죠. 학생들한테는 처음에 프라임이 0일 때 x는 a의 극값을 가자 하고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증명을 좀 시켜요. 그런데 x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프라임을 하면은 0인 점이 있지만 얘는 변곡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극대나 극소를 갖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선생님 뭔가 좀 안 되는 예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예를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보조정리가 있을까 하고 유죄인 보조정리를 발견하면서 증명과 추측이 개선되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 수업과 관련된 부분은 페이지 184페이지와 185페이지에 과거 이제 임용고사에도 나왔던 상황으로서 소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시 182페이지로 올게요. 결국 아래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런 거죠. 아래에서 둘, 넷, 여섯, 8줄 정도 올라가면 여기서 증명을 엄밀하게 하는 활동보다는 증명을 주의 깊게 분석하는 활동이 중요하고 증명 사용된 보조정리를 의심하거나 반례를 찾도록 유도하여 증명을 분석하고 증명을 개선하거나 감춰진 보조정리를 분명히 드러내어 그것을 조건으로 추가하여 추측을 개선하는 추측을 반박하는 사례가 나타났을 때 추측을 기각하기보다 증명을 주의 깊게 분석하여 추측을 개선하도록 시도하며 그러한 과정에 새로운 증명 과정이 생성되고 발견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개념은 확장되고 세련되고 수정될 수 있는
반박이 실패하면 그 추측은 잠재적 참인 것으로 인정되는 이런 식의 수업을 교사가 꾸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교사나 학생이 증명할 부분 할 때 추측과 증명의 각 단계에 대한 적절한 반리를 준비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교사가 증명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학생 수준에서 반박이 불가능한 증명을 단번에 제시하기보다는요. 반박을 하기 위해서 하기보다 그리고 또 반박을 하기 터무니없는 증명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차라리 철저하게 나름은 교재를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개선된 추측에 대한 반리가 다시 제한되면 증명을 다시 분석하고 새로운 증명을 찾아 증명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수업이 되도록 교사가 한번 꾸려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도 말이 좀 내가 배웠던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떻다? 내가 뭔가 찾았다. 내가 뭔가 얻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비판적인 사고도 생기고 수학이 뭔가 완성된다는 느낌을 갖게끔 수업을 하는 거죠. 185페이지로 가세요. 이와 같이 중경험주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학교 수학의 내용을 소재로 하여 학생들에게 수학적 지식을 수정, 개선해 가는 경험을 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라카토스적인 지도법은 지식을 성장하는 거로 본다는 이야기죠. 학교에서는 완벽한 지식을 줘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실근이 2개다. 이렇게 수업을 딱 정해서 잠시요. 네. 이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실근이 2개다. 이렇게 딱 정해서 가르치기보다 그냥 살짝은 좀 어색하겠지만 얘들아 이럴 때 실근이 2개지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데 말이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은 0 b제곱 마이너스 3은 0 b제곱 마이너스 4했으니까 플러스 3은 0 얘들아 이런 거는 정말로 실근이 2개가 존재하니? 또는 실근이 2개가 존재하지 않는 방정식이 없을까? 하고 스스로 찾아내다가 최종적으로 선생님 이런 거를 정리하다 보니 새로운 조건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필요해요. 라고 스스로 완성을 해서 이렇게 근해 공식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재밌는 수업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은 수학은 경험과학처럼 발전하는 것이구나. 수학을 하기 위해서 나는 뭔가 반리와 반박이 없는지 찾아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중경험주의적인 수리 철학을 가진 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상대주의의 또 하나인 구성주의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